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재미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뭐냐면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안 아픈 게 연봉 2억보다 나아요. 그러니 돈 너무 벌려 하지 말고 슬렁슬렁 롱런이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로 좀 할 필요도 있죠. 그러면요, 죽기 살기로 하면은 그만큼 건강도 해치니까 본인 체력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젊었을 때야 뭐 개인 택시 하더라도 좀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 제2의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30, 40대처럼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해도 12시간, 13시간 일을 해도 회복되는 시간이 좀 빠르잖아요. 자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회복 속도가 좀 느려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그냥 본인 체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주변에 4분이나 계신데 전 400 정도 설렁설렁, 친구는 600에서 700 정도, 친구 아버님도 개인 택시 기사님 500 정도, 매형은 700에서 800 찍습니다. 남 버는 거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택시는 오래 할수록 돈을 더 벌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12시간씩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접도 종일해도 괜찮은 분 있고 조금만 해도 눈 망가지는 분 있고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0시간 이상 하면 병 나는데 매형은 14시간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처럼 자기 체형에 맞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본인 체형에 맞게 일을 해야지 누가 얼마 번다더라 해서 그분 쫓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어지고 건강을 해치는 거죠. 네. 이게 본인 체력에 맞게 일하는 시간을 설정해서 본인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하겠다면 시간별로 쪼개서 일을 하시고 나는 좀 더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분은 10시간 정도 하고 매형은 14시간 정도 한대요. 14시간 정도 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요. 14시간 운전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이거 중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개인 택시 운전하는 거랑 화물차 운전하는 거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 개인 택시도 해봤고 화물차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화물차가 더 쉬워요. 네. 화물차가 좀 더 편하다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목적지까지 짐을 싣고 가서 한번 내려놓으면 바로 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좀 있어요. 짐 싣고 가서 목적지 도착해서 내리고 다시 회차해서 와서 기다렸다가 짐 싣고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개인 택시는 그 시간이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시간대는 개인 택시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이분은 10시간 정도 일하는데 400 정도 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표준적으로 버는 정도 아닌가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400 정도 벌 것 같으면 열심히 해야 그 정도 수익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보통 한 400 정도 벌려면 한 12시간 이상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최하 10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네. 예. 순수익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대출 없어도 설렁설렁 일할 수 있으려면 다른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매출로 400 벌면 혼자 살면 괜찮아요. 돈 안 들이고 잠잘 곳 있으면 했는데 이분은 아마 수입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 재력이 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 연금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연금 나오니까 연금 플러스 개인 택시에서 일정 금액만 벌면 되니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들은 좀 편하게 하는 거고 빚을 낸다든가 좀 어렵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 양을 그만큼 늘려야 거기에 맞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개개인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일하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금액이나. 예. 젊은 분들은 한 400 벌면 좀 안 되나요? 그건 본인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 틀리는데 본인이 돈을 더 벌려면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젊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일을 해야 돈이 벌리는 거죠. 네, 한 30, 40대 되면 가족 부양이라든지 뭐 자녀 학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개인 택시에서 쉽게 말해서 순수익 400을 낸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자녀가 있다든가 또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은 400 벌어가지고는 대학교 못 보내요. 네.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서 맞벌이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제2의 직업에 맞춰서 개인 택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아마 젊은 분들이나 좀 수입 쪽에 맞춰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 유가 보조금은 왜 LPG만 지원되는지 아시나요? 옛날처럼 LPG가 남는 것도 아니고 따로 수입해 온다고 하던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LPG만 이렇게 유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환경 문제죠. 네. 환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LPG밖에 유가 보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휘발유 차나 디젤 차나 만약에 택시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움직이는 차니까. 그래서 LPG 차량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네. 예, 예. 디젤 차량으로 개인 택시나 택시를 할 수 없잖아요. 디젤 차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섬. 네. LPG 충전소가 없는 섬마을 같은 경우는 디젤 차로도 많이 하죠. 집차 종류로. 네. 예, 예. 이거는 정부 정책상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이분 얘기처럼 LPG가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뭐 거기만 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지만 택시의 환경 정책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휘발유 차도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잖아요. 네. 배터리하고 휘발유 같이 움직이는데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도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 LPG를 쓰는데 LPG만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네, 예,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대출 없는 기준 현재 인천에 11시간 근무해야 월 450에서 500 가지고 갑니다. 풀 야간이면 600도 가능할 듯. 매출 기준이 아닙니다. 다 떼고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1시쯤 출근해서 12시까지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한 인천에서 11시간 정도 일하면 월 450에서 500 정도는 가져가네요. 그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네.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지. 설렁설렁 하는 사람 그 정도 일해갖고 그 금액 안 올라와요. 네. 예, 예. 모든 일이 그렇죠. 설렁설렁하면 안 되죠, 뭐. 그렇죠. 이것도 본인 직업인데 네. 하루 이틀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건 장기간을 내다보고 할 본인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만큼 체력 조정을 잘해서 일하냐에 따라서 성과금 나오는 거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30대에 개인 택시 진입했다면 30대, 40대는 일을 좀 많이 하고 50대, 60대는 일을 좀 줄여가고 그런 정도는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본인 체력에 맞게 일들 잘 다 하고 계세요. 네, 네, 예, 네. 예. 이분은 1시쯤 출근해서 12시까지 합니다 이랬는데 아마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저녁 12시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시간대는요? 본인마다 일하는 루틴이 다 틀려요. 네.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찍 끝나는 사람, 네. 늦게 나와서 늦게까지 하는 사람, 아예 저녁에 나와서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사람 다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정답이라는 말 못하고 본인 루틴에 맞게 일하는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대출도 대출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집담보로 1금융에 1억 빌려봐야 이자 3, 40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체력만 있다면 별거 아닙니다. 토요일 하루만 일하면 이자 나와요 이랬는데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 살 때 대출 없이 사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냐고요. 네. 개인 택시 살 때 아파트 대출이 있는데 개인 택시 산다고 해서 추가 대출이 거의 안 나오니까 문제는 그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개인 택시 살 때 지원해주는 금리가 6% 정도 돼요. 6% 정도 되는데 6% 정도 금리도 좀 싼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금리 치고는. 네. 예, 예. 1억 빌려봐야 이자 3, 40 정도라는데 만약에 자기가 체력이 된다면 뭐 이것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 체력만 맞은다면은 융자가 가능하다면 융자 끌어서 해도 되는데 너무 과한 대출이 그렇죠. 있으면은 그만큼 심적으로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좀 과다한 대출은 조금 자제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과다한 대출이 있으면 사고의 원인도 돼요. 네. 대출금 갚으려야 차 사서 차 헐부금 나가려 딱 들어가는 금액 계산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고 무리가 따르면은 사고의 원인도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이분처럼 1억 빌려서 한 30, 40만 원 이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뭐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단 예. 이제
너무 뭐 대출에 후달린다든가 멘탈이 나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시작하시라고 저희들이 계속 대출은 좀 적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출도 은행권 대출 같으면 그래도 이자율이 좀 적은데 네네. 은행권 대출이 아니고 이금융, 상금융권으로 넘어가면 이율이 세잖아요. 네. 그 센 이율을 얻어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1금융을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평소에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용사회잖아요. 네.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들은 내가 본인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용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한테 개인 택시 사러 오시는 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 신용상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요. 신용카드 제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걸 왜 써? 그런 분들은 거의 신용이 안 나와요. 신용 등급은 좋은데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신용카드도 어느 정도 써줘야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저도 원래부터 사실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원래부터 예. 이제 좀 남의 빚이니까 그것 좀 줄이자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써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기준이 본인이 소득 증빙을 해야 대출이 나오는데 네. 소득 증빙을 못 하게 되면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대출이 안 돼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지역마다 수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을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나이 들어 택시 정말 힘듭니다. 무릎, 허리, 복부지방, 하체 녹습니다. 65세 이상 3시간 동안 해보세요. 하차할 때 허리 펴지지 않습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왜 갑자기 이렇게 방송하는지 눈여겨보세요. 인구 줄고 택시 늘고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지역마다 개인 택시 수입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인구가 적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는 게 단골 위주로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다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지만은 수도권 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인구나 유동인구가 많고 아무래도 모든 원동력이 수도권으로 밀집되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래도 좀 수익이 나은데 지방 도시로 갈수록 수익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죠. 네. 예. 택시 하는 거 힘들긴 힘들잖아, 그죠? 힘들죠. 완전 중노동이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밥 끼니 제때 못 드시고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도는 각오는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분명히 개인 택시나 일반 법인 택시를 해도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좀 자기가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지금 법인 택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산악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에는 교대를 해가지고 1인 2교대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차를 탄다고요. 네. 지금 기사분들이 없으니까 차 하나 가지고 영업용을 회사 택시도 거의 한 사람이 하루차를 타게 되면은 입금이 거의 19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 벌려면 얼마나 돌아다녀야겠냐고요. 예. 산악금 19만 원, 20만 원을 하루에 산악금을 내느니 개인 택시 사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대출만 어느 정도 네. 잘 나오고 본인 자본율만 어느 정도 있으면은 대출 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 다음 댓글은요. 최악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 개인 택시 하시는 분 급증, 개인 택시 넘버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자영업하다가 그 개인 택시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지금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불안성이 없잖아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안 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개인 택시는 그래도 그 금액을 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베이트가 좋은 거죠. 예. 앞으로 자영업자 폐업은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상가 임대라는 거 분양해서 상가 임대라는 거 분양도 안 돼가지고 눈에 띄는 게 임대 점포예요. 그 정도로 힘든데 개인 택시는 그래도 그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나중에 그 상가를 얻어서 나중에 잘못돼서 나왔을 때는 그 상가를 다시 내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금액을 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팔아도 그 금액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개인 택시를. 예. 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또 개인 택시 현혹시킨다고 막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다른 거 하실 거 있는 분들은 다른 거 하시라는 겁니다. 단
다른 거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식당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도 선택지에 넣고 한번 봐달라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절대 뭐 할 거 있는데 개인 택시 하라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대표님, 우리나라 경기가 뭐 크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 뭐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경기가 더 나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국가가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 심리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네. 지금 저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저녁 10시만 되면 한산해요. 전에 같은 경우는 불금이라 해가지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찍 끊기잖아요. 네. 그리고 회식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회식도 못 하는 거죠. 그만큼 경기가 최악이에요. 네. 예. 이분 댓글처럼 개인 택시 넘버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폭등은 아니래도 일정 금액을 물고 가는 거죠. 네. 예, 예.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오를 수는 있어도 이렇게 폭등하는 거는 저도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광주가 전라도인지 경기도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 전 45살이고 법인 택시 반년 하다가 운이 좋아서 1월 초에 교육받고 이제야 고양시 개인 택시 계약하고 스포티지로 신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세 방송할 때 앞에 부분 광주는 얼마입니다. 그럴 때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저희가 타이틀에 있잖아요. 9대 도시라고. 경기도 광주가 우리나라 9대 도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9대 도시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구독자 여러분, 저희들이 광주라고 앞에 그 시세 방송하면서 전국 9대 도시 그 얘기할 때 하는 그 광주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운이 좋아서 1월 초에 교육받고 고양시 개인 택시로 시작하신다 그러네요. 교육이 좀 어렵죠, 요즘요? 요즘은 교육이 택시 자격증 따는 것도 어렵지만은 교육 자체도 어려워요. 네. 1년에 4번 교육이 있는데 전에는 선착순제였는데 요즘은 그래도 추첨제로 바뀌어가지고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가산점 10점씩을 준다 하니까 10%씩을 준다 하니까 그래도 좀 나아진 거죠. 네. 예, 예. 대표님 보시기에도 예전에 선착순 보다가 요즘 추첨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죠. 선착순이란 거는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클릭해서 누구나 다 클릭이 가능하다면 모르지만은 클릭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들어가면 뭐 이미 버퍼링 생겨서 접수를 못 하는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접수는 받아주고 그 중에서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을 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되니까 그래도 기회를 좀 주는 거죠. 네. 이분은 스포티지로 시작하신다 그러네요. 요즘 스포티지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종종 있죠. 본인이 평소에 본인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게 RV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포티지를 좀 선호하세요. 네. 이게 스포티지도 장단점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콜을 받아가지고 손님을 모시러 갔을 때 노약자분들이 있으면 스포티지가 좀 어려워요. 그분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승용차를 많이 선호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스포티지는 일단은 운전하게 되면 시야거리가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은 손님들이 타고 내릴 때 불편한 점도 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스포티지는 승용차가 아니고 승합차 개념이죠. 네. 승합차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쿠션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죠. 네. 예, 예. 스포티지도 개인 택시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LPG로 해서 개인 택시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댓글 다셨군요. 앞으로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그랬는데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일단은 넘버 사지 마시고 대기해 보세요. 경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나 내년쯤에는 IMF 위기도 나온다고 하고 코로나 때의 2배 정도는 국민들의 소비가 감소될 듯 합니다. 경매지 물건들도 쏟아져 나오는 중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은 요즘 경제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네 그죠? 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경기가 악화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쪽인데 네. 그러면 일 안 하고 놉니까? 네.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개인 택시가 나은 거예요. 개인 택시는 그래도 IMF 때도 다 견뎌왔고 네. IMF라고 해가지고 개인 택시 넘버 시세 떨어진 적 없어요. 네. 그 금액대는 어느 정도 물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예. 저희들이 뭐 개인 택시 관련 방송은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IMF 위기설 이런 것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제 경제가 너무나 지금
미미한 부분에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네네.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될 날이 언제가 될지 저희도 지금 걱정이 돼요. 네네. 예. 이분 여기 댓글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에 2배 정도는 국민들 소비가 감소될 듯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 감소할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안 쓰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수중에 돈이 없는데 쓰고 싶어도 네. 다음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펑펑 쓰질 못하는 거죠. 네네. 벌이가 있어야 쓰는 것도 쓸 수 있는데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소비도 좀 줄어드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네네. 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개인 택시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코로나 때나 IMF 때나 그래도 개인 택시는 이겨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라 해서 택시 승객이 줄었으면 줄었지 다 안 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개인 택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물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거죠. 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개인 택시가 이런 불황에 좀 안정적인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장점입니다. 그죠? 그렇죠.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률을 그래도 걱정을 덜 한다는 거. 네네. 개인 택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폭망할 정도로 가격이 확 떨어지진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근접을 접근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허 아지였습니다.